비 오는 날이면 꼭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음식 있죠. 김치전, 파전, 막걸리 한 잔. 안 먹으면 오늘 뭔가 하나 안 한 것 같은 기분.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는 거기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음악이요. 여러분도 비만 오면 떠오르는 음악 하나쯤 있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예술은 쓸데가 많다의 이민지입니다. 비가 오면 생각나는 제 음악은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20대 때부터 갖고 있던 LP입니다. 용케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사실 이런 LP 몇 장 있으면 좀 있어 보이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아직 안 버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는 비틀즈 LP도 몇 장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이유인 것 같아요. 이 판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걸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비가 오면 바흐가 생각났을까? 그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하루하루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레슨도 하고 성가대 주의도 하고 합창단도 다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늘 그런 걱정도 했고요. 정말 어쩌다가 시간이 조금 생기는 날 하필 비까지 오면 김치전 하나 부치고 막걸리 한 잔 따라 놓고 한여름만 아니면 따뜻한 방바닥에 배 깔고 만화책을 보다가 이 LP를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 판을 뒤집어 가면서 바하를 듣곤 했습니다. 사실 그 시절이 행복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참 바빴고 불안한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젊음 자체가 아름다웠고 그 시절 추억이 지금 현재 기억으로 그때 참 행복했구나 이런 기억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땐 몰랐죠. 김치전 하나, 막걸리 한 잔, 그리고 만화책 한 권, 그리고 이 LP 한 장이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운 기억이 될 줄은요. 아마 사람은 음악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음악과 함께 했던 시간까지 같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 오면 가끔 바흐를 듣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런 LP나 CD보다는 유튜브로 더 많이 음악을 듣긴 하죠. 그리고 또 음악이 좋기도 했지만 그 음악을 듣던 그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나러 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하필 바흐였을까? 비 오는 날 어울리는 음악은 정말 많잖아요. 멋있는 재즈도 있고 잔잔한 피아노 곡도 있고 가사 절절한 발라드도 있고 영화 음악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30년이 넘도록 비 오면 바흐 생각이 나는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바흐를 좋아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바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 있죠. 음악의 아버지. 학교 다닐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별명 때문인지 너무 위대한 사람 같고 괜히 무슨 노래 가사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하지만 바흐도 결국 먹고 살아야 했고 가족도 책임져야 하는 우리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도 키워야 했고요. 무려 20명이나 됩니다. 애를 정말 많이 낳았죠. 오늘 이야기하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바흐의 인생에서도 조금 특별한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1717년 바흐는 독일의 작은 도시 쾌텐으로 갑니다. 궁정음악 감독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이 시절의 바흐는 조금 여유가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 전이나 그 이후에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교회력, 절기에 맞는 음악을 계속 써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마감을 맞춰야 하는 현실 직장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쾌텐에서는 교회가 아니라 궁정음악가가 됩니다. 매주 새로운 교회 음악을 써내야 하는 부담에서 조금 벗어나게 된 거죠. 저는 바흐에게 이 시기가 있었다라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 마감만 쫓기며 살았다면 우리가 지금 듣는 이 아름다운 음악도 세상에 나오지도 못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늘 해야 하는 일만 하다가 좀 여유가 생기면 평소에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잖아요. 바흐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무반주 첼로 모음곡 이런 기악 음악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바흐를 처음부터 잘 알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주로 예술가곡과 오페라를 공부했으니까요. 바흐를 제대로 만나게 된 건 졸업한 뒤였습니다.
서울 모태탑 창단에서 활동하면서 바흐의 작은 미사들과 여러 칸타타를 부르게 됐고 운 좋게 솔로도 여러 번 맡았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아, 바흐가 어렵기만 하고 내가 좋아하기에 그렇게 먼 음악만은 아니었구나.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첼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늘 사람 목소리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많은 음악가들도 첼로를 노래하는 악기, 사람 목소리와 닮은 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첼로는 내 옆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조곤조곤 이야기해주는 그런 좋은 목소리를 가진 바리톤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마 비 오는 날이면 그 첼로 소리가 더 마음에 들어왔던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음악은 처음부터 사랑받았던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7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세상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잠을 깨운 한 소년이 있었어요. 1890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13살 소년 하나가 아버지를 따라 헌책방에 들어갑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파블로 카잘스. 훗날 20세기를 대표하는 위대한 첼리스트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날 카잘스는 가게 한쪽에 있는 낡은 악보 한 권을 발견합니다. 바로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었습니다. 그때 카잘스는 아마 몰랐겠죠. 자기 손에 들어온 그 낡은 악보 한 권이 자기 인생은 물론 음악의 역사, 첼로 음악의 역사까지 바꾸게 될 줄은요.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인생과 역사를 바꾸는 순간이 이렇게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다니. 우연히 들어간 헌책방, 우연히 발견한 낡은 악보, 그 만남 하나가 한 사람 인생을 바꾸고 결국 음악의 역사까지 바꾸게 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있습니다. 카잘스는 악보를 자기가 발견했다고 해서 곧바로 연주를 하지 않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혼자 연습했습니다. 물론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하지만 무려 12년 동안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3살 소년이라면 중학생 나이인데 누군가에게 빨리 들려주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었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카잘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직은 그 음악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또 감탄을 했습니다. 대가는 떡잎부터 다르구나. 사람들한테 들려주기 전에 먼저 음악 앞에서 자기 자신부터 준비했던 겁니다. 카잘스가 25, 6 그쯤부터 비로소 사람들 앞에서 이 작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살이 돼서야 이 6개의 모음곡 전곡을 녹음을 합니다. 도대체 몇 년을? 그 덕분에 170년 가까이 잠들어 있던 이 음악은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요마, 로스트로포비치, 피에르 푸르니에, 야노스 슈타크를 비롯해 수많은 첼리스트들이 이 작품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시작은 헌책방 안에 낡은 악보 한 권이었어요. 우연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우연을 인생으로 만드는 건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카잘스는 단순히 악보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라 그 음악을 평생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0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는 이 음악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LP 한 장이 30년이 넘도록 제 곁에 머물 줄은요. 지금도 비가 오면 가끔 바흐를 듣습니다. 음악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음악을 듣던 그 시절의 저를 다시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문득 다시 찾게 되는 음악 하나쯤 있으신가요? 그 음악을 들으면 함께 떠오르는 사람, 계절, 풍경, 그리고 그 시절에 내가 있다면 그 음악은 이미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이 된 것이 아닐까요? 오늘은 제가 왜 바흐를 듣게 되었는지, 그리고 1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음악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음악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건너갑니다. 바흐에서 카잘스로, 카잘스에서 요요마로, 요요마에서 저에게로,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께. 이 음악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도 조금은 머물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인생은 예체능입니다.